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세 가지 비교할 때 이거 마지막인데 요거 할 때 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해요. 자, 이제 봅시다. 사례를 우리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D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A 순형가를 계산했습니다. A의 순형가를 계산했더니 1억 나오고 B는 8천이 나오고 C는 뭐 6천 나오고 D는 0 나오고 E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A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순형가 0보다 크니까. B도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죠. C도 있고 D는요 있어요. 순형가가 0인 경우도 투자 타당성이 있거든. 그럼 E는 순형가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0보다 작죠.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없다. 자, 수익성 지수 갑니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수익성을 계산했더니 A는 1.1, B는 1.3, C는 1.2, D는 1입니다. 순형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 돼야 돼. 오케이? 그럼 E는 수익성 지수가 0.8.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게 돼 있어요. 자, 내부 수익률 갑니다. 내부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이 나오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D 부동산은 순형가가 0이죠. 수익성 수익이 1이고 그러면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아져.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부동산은 자, 이거 투자 가치 있는가 봐봐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투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요구 수익률이 10이면 내부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내부 수익률이 8%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A 부동산은 순형가가 1억 0보다 순형가 0보다 커요. 수익수익 1보다 크고 그럼 내부 수익이 클까? 요구 수익이 클까? 내부 수익이 더 크죠. 요구 수익이 10이라면 그럼 내부 수익이 더 크겠죠. 내부 수익이 11%, 여기는 12%, 여기는 13%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해볼까요? 이 부분 단일 투자안 또는 독립 투자이라고 그래. 단일 투자안 또는 독립 투자안. 이 말은 하나만 보겠다는 소리. 하나만. 그러면 요 A만 봐요. A만 보면 A 부동산은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죠. 수익성이 1보다 크니까 내부 수익률법으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그럼 봐봐요.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단일 투자이라면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내부 수익률 타당성이 있고. 자, 그럼 2 봐요. 2. 순형가법으로 안 되니까 수익성 지수도 안 되고 내부 수익률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순형가법을 적용하든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든 내부 수익법을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순형가법이 되면 수익성 지수도 되고 내부 수익도 되고. 됐죠? 그게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이게. 그러면 이제 요 D를 보면 순형가가 0인 부동산은 수익성 지수 1이 되고 내부 수익률 10%하고 요구 수익 10%가 같아지는 거고. 그럼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1번은 여기죠. 순형가가 1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 요구보다 크고. 요 2는 순형가가 0보다 작으니까 수익성 지수 1보다 작고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보다 작고. 이제 이 부분.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면 상호 배타적 밀어낸다. 배타적이다. 그럼 이렇게 지금 5개 있는데 처음부터 2는 안 해야지. 2분산은 처음부터 안 하는 거지.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러면 순형가법으로 한다면 요거 4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그 말이야. A 부동산에 투자하면 순형가가 1억, B는 8천, C는 6천, D는 0. 어디 할 겁니까? A. 순형가 보면 A. 수익성 지수법으로 해보겠다. 수익성 지수법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수익성 지수법을 한다면 A, B, C, D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을 할 것인지 가장 작은 걸 할 것인지 뭐 해야 돼요? 큰 거. 그럼 B를 해야지. B. 내부 수익률법을 해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을 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하면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선택할 건 작은 거 선택할 가장 큰 거 선택해야죠. 그럼 뭡니까? C. 그러면 요걸 지문 만들면
지문 만들면 그럼 지문 만드는 게 힘든다. 요것 주면 알 수 있다. 요것 주면 더 어렵다. 이게 무슨 이상하게 계산문이 나왔다고. 그 요거 지문 만들면 여러 개가 있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럼 순영가법은 A를 할 것이고 수익성 지수법은 B를 할 것이고 내부수익법은 C를 할 것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이 결론이 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방법을 해야지 부를 극대화시킬까? 순영가법. 요 순영가 A 분산은 순영가가 1억이다. 요 순영가가 부의 증대야. 부의 증대. 돈을 벌어준다는 소리야. 증대. 그러면 순영가법을 하면 A를 선택해서 1억을 버는 거라고. 이거 수익성 지수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B를 선택한다고. B. 수익성이 가장 크니까 돈 버는 것을 얼마 벌어요? 8천 번다고. 8천. 그럼 내부수익법을 하면 C를 선택해서 내부수익이 가장 큰데 돈은 6천 벌어지죠. 그럼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순영가법. 그래서 순영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척에 있는 거 이제 마지막에 자 보자고요. 이거 다 했던 거니까. 자, 세 가지 방법 비교합니다. 매기간의 현금 흐름 전부 다 순영가, 수익성수, 내부수익은 전부 다 고려합니다. 합계 시간같이 전부 다 고려합니다. 할인율, 내부수익법만 내부수익입니다. 순영가법과 순영가법과 수익성수법은 요구수익이고, 그다음에 요구수익 여부, 순영가법, 수익성수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수익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내부수익법은 알 필요가 없고,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치가산의 원리,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한 것은 순영가법만, 부를 극대화시킨 것은 순영가법만. 요건 다 했던 것을 앞에 했던 것을 앞에서 이론적으로 했던 것을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끝났어요. 이 표를 알고 있으면 그동안 몇 문제를 맞게끔 출제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문제 풀러 갑니다. 문제집 129째 대표용 문제 갑시다. 대표용 문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내부수익은 투자의 현금 흐름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지수 뒤에 무조건 1 나와야 돼. 그럼 요거는 5입니까? X입니까? 5. 2번 순영가는 투자자의 요구수를 할인한 봐요. 순영가치는 투자자의 요구수를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값이다. 5X? 5. 그 요 2번은 그거잖아요. 순영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수익이다. 그 다음에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겁니다. 유입하고 유출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3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의사 결정하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눈만 크게 뜨자. 4번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 나왔습니다. 그럼 분수식을 빨리 만들어 봅시다.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 현가,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분수식이고 뒤에 일단 현가가 있어야 되고 분자 보면 바꾸는가 보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OX, X. 유출과 유입이 바뀌었잖아요. 수익성줄은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5번 민감도 분석 나왔네요. 답은 4번이고 민감도 분석은 투입요소, 결과치. 투입요소, 결과치 그렇잖아요. 오른쪽.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해보세요.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 흡수율 분석과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네? 자, 이제 21번 문제 갑니다. 15문제.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지금 21번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야. 할인 현금 분석. 이런 문제 21번 같은 문제가 28회 때 우리 시험 28회 때 시험 출제했어요. 현금 수익과 투자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번 장래 현금의 예측은 자,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안 배웠으니까. 장래 현금 예측은 대상 분산의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비교 분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 보게요. 한번.
3번 투자의 현금으로 하면은 부동산 운용으로 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음시 지분복객도 포함된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으로는 두 가지다. 영업에 따른 현금과 처분시 비분복객 매각 현금은 두 가지가 있다. 4번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은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을 투자자의 요구 수준에 활용된다. 틀렸습니다. 어렵죠. 세후 수익률하고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지분 배당률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순영가법, 수익손실법, 내부수익법에서 할인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어림셈법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과 관련이 없죠. 실제로 이게 답이 됐었어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좀 어렵습니다. 4번 지문은.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할인율은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이고 수익손실법도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잖아요.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이 할인율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5번 순영가법, 내부수익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할인 현금 흐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5. 여기 5번은 순수내는 할인기법입니다. 그 말이에요. 순수내는 할인기법입니다. 그럼 2번 지문은 이런 거잖아요. 2번 지문은 이 부동산을 지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순영가법을 적용한다.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한다. 내부수익법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야. 그럼 이거 적용하려면 이 부동산에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평가 만들어서 비교하는 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야. 그럼 이 부동산에 지금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투자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과 지출 따져볼 때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는 임대료가 얼마인가 가격은 얼마에 있는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봐야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임대를 받고 있는가 예측해 봐야지. 그럼 이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여기 A 부동산이 지금 임대를 연간 1,100만 원 받고 있는데 1,2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1,0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1,200만 원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본다는 소리. 예측. 그럼 이 부동산 아직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투자한다면 수익과 지출을 예측할 건데 과거에는 얼마에 있는가 지금은 얼마에 있는가 그다음에 비교 부동산은 지금 얼마 받고 있는가 그래서 비교해서 추정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장래 현금흐름 예측은 대상 부동산 요거 과거는 현재 자료 및 비교 분산 A 분산하고 대상 분산 비교한다면 시장에 지금 얼마의 임대료가 되고 있는가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런 말들이 좀 어렵긴 하죠. 자, 21번이 답이 됐고요. 이제 22번으로 갑니다. 요 22번이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기억, 내부수익률법,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OX 5. 여기 순수는 할인 기법이다 그 말이잖아요. 니은 수년제 가치가 1이 되는 단일 투자는 아까 했잖아요. 수년제 가치가 0이 된다, 1이 된다는 게 했잖아요. 그럼 수년제 가치가 1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선수는 0이 된다. 0과 1이 바뀌었죠. 수년가가 0이 되면 수익선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린 거 보라고 했으니까. 디귿 재투자율. 재투자율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이고 수년가법은 요구순위다. 그럼 내부순위법과 수년가법은 모두 요구순위를 사용한다. OX, X. 내부순위법을 뭘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예? 리을. 요걸 회계적 이익률법 아직 안 배웠잖아요. 회계적 이익률법 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 내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할 시 합리적이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학적으로 구한 수익률, 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고 틀린 것은 니은하고 디귿 틀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미음.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과 실현순위를 비교합니까? 요구순위를 비교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미음이죠.
굳이 따지자면 답은 몇 번이고요? 2번이 될 것 같고. 자, 25번 문제 저는 갈 겁니다. 25번 문제. 25번 문제 하기 전에요. 23번 문제를 잠깐만 봅시다. 23번 문제. 23번 문제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 23번 1번. 동일한 현금의 투자니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준과 무관하게 수년제 가치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OX, X. 똑같은 분수상이라 하더라도 요구수준의 크기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는 뭐야? 달라지죠. 요구수준이 높아지면 수년제 가치는 낮아지겠지. 2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수년가법과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여러 개의 투자 대상이 있다. 상호 배타적이다. 그럼 투자 우선순위는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준법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3, 4, 5는 왜 틀린다고 볼까요? 자, 3번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수준법 모두 가치가산 원리에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수년가법은 가치가산을 성립하지만 내부수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 뭘 물어보든 간에 재투자를 물어보든 그 다음에 가치가산을 물어보든 부의 극대화를 물어보든 뭐가 더 우월한 방법이다. 수년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다. 합리적이다. 그럼 4번 질문은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수법이 더 합리적이다. OX, X 뭐가 더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이 합리적이다. 5번 문제는 횟수기간법 할 때 나오는 건데 횟수기간법은 횟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제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로 갈 겁니다. 저는 25번 문제 칠판 보게요. 옳은 것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자, 옳은 거 25번에 옳은 거 그랬네요. 1번 수년제 가치법은 장래 기대는 소득의 미래가치 OX, X 미쳐버리겠어.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입니까? 현재가치죠.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현재가치. 틀렸습니다. 현재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나와서 틀렸어요. 중개사 그 수험서로 나온 거 문제집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다른 출판사 가지고도 수업을 하는데 다른 출판사 이것을 똑같이 이것을 내가 내가의 합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바꾸기가 미안해. 똑같이 내기가 미안해서인가. 그러니까 요거 A 출판사가 요거 갖다 베끼는데 똑같이 베끼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요걸 내가로 바꿔놔.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걸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면 막 요거 말고 언니 다른 거 보면 좋아. 그러지 마. 그냥 요거 다 똑같다니까. 똑같아. 우리 책에 없는 것은 제가 다 여러분에 알려드린다고.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제발 요거 보지 말고 요거 좀 보지 말고 요거라도 좀 잘해. 요거라도. 2번 갑시다. 여러 투자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수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OX, X. 똑같은 말이 계속 같이 난다고. 달라질 수 있다. 틀렸지. 3번 투자의 내부순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미쳐버릴 것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부순위라는 뭡니까? 수년가 이렇게 하지. 예? 틀렸고. 4번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내부수익보다 작으면 요구수익이 내부수익보다 작대. 그럼 내부수익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답이 4번이죠. 5번 수익성지수가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수익성지수는 0 나옵니까? 1 나옵니까? 1. 1보다 크면 이렇게 나와요. 1보다 크면. 그래서 틀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여러분들. 26번 갑시다. 1번 옳은 거. 1번 투자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또 민감도 분석 나왔네.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그 투자의 현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순현재 가치가 여기에 결과치, 여기에 산출 요소라고. 옳은 지문이고. 2번 횟수기간법은 합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합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OX, X. 횟수기간법 합의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3번 내부수익법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와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입니까? 현재가치.
요 지문도 다른 출판사 책에 그대로 나왔어. 지문도 그럼 현재 가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 거거든.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 거 순형가법, 수익성지법, 내부수법 전부 다 현재가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치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4번 수익성지수는 수익성지수를 편익비용률이라고 돼. 요 편익비용률이라고 하는데 요 표현 잘 안 나와요. 자 봐요. 수익성지수가 왜 편익비용 비율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익성지수 한번 써볼게요. 수익성지수 수식을 써봅시다. 수익성지수 수식은 현금, 유입, 요거 이제 수입이라고 써볼까요? 수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지출의 현가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지출이 편익입니까? 비용입니까? 비용. 요 수입이 편익.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편익 비용률이라고 한다고. 편익 비용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편익 비용률이라고도 하며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OX, X. 유입의 현가에 대한 아니라 유출의 현가에 대한. 요 입자하고 출자가 자리가 바뀐 거예요.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출자가 아니라 입자죠. 이렇게 하지. 틀렸죠. 5번 순형가와 수익성지수를 산정할 때는 사전에 요구 순위를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OX, X. 순형가와 수익성지수 계산할 때 사전에 미리 요구 순위를 알아야 된다. 뭐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제가 설명했던 거 하나도 빠진 게 있는가 봐봐요. 똑같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다 푼다고. 자, 29번 문제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오다가 한 3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작년에 출제했어요. 29번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쫄지 마라고. 쫄지 마. 어떤 학원의 공법 선생님의 그 공법 이름이 쫄지마 공법이래. 쫄지마 공법. 그 앞에다 뭘 붙이잖아.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뭐 스마트 개론 개론이 어떻게 스마트해? 뭐 스마트 쫄지마 공법 막 그러고 막 나오다. 선생님 니는 그냥 개론이야. 그냥 개론. 자 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냐면 틀린 거 그랬어요. 그 틀린 거 고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를 주면서 틀린 거 고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순형가하고 수익성지수를 구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속 공부했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 해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보면 순형가는 어디가 크다, 수익성지수는 어디가 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돼. 계산은 연습 문제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자, 어떻게 연습했냐면 이게 좀 29번 문제죠. 맞죠? 29번 문제. 그러면 순형가 구하고 수익성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순형가 구하려면 순형가를 구하려면 두 가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빼면 돼요? 현금 유출액 현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빼면 돼. 이렇게 빼면 그럼 순형가야. 근데 유출액 현가는 준다고. 유출액 현가? 여기에 유출액 현가야. 3천만 원이야. 그럼 우리는 유입액의 현가를 하면 되는데 유입액은 준다. 현가를 안 준다.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되지. 그럼 이 현금 유입액 7,490만 원을 현재 가치 맞는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 그럼 여기 A를 타임 스케줄 그림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타임 스케줄 그리면 여기가 현재 1년 후. A 사업은 여기 현재 시점에서 얼마 투입되면 3천만 원이 투입되면 1년 후에는 얼마 들어온다? 7,49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7,490만 원은 현금 유입액이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현금 유입액 현가고 그럼 이렇게 현재 가치 맞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형가를 구하니까 할인율이 여기 이제 요구순위 되겠죠. 요구순위. 요 할인율이 요구순위 됐죠? 그럼 7%다. 그러면 7,49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07 이렇게 한다. 2년 후다 그러면 2승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구해봐요.
이제 A 투자자의 현금, 유입액, 유입액의 현가를 구해봅시다. 그럼 현금 유입 현가는 7,490만 원 나누기 1.07. 1.07. 1 플러스 0.07이니까. 됐죠? 그럼 끝난 거죠. 이제 이거 지우고. 그럼 현금 유입 현가를 구해봤습니다. 그럼 현금 유입 현가를 구했더니 몇 나왔습니까? 7천 나왔습니다. 7천. 그럼 현금 유입 현가를 구하고 우리는 순현가를 구할 수 있죠. 순현가. 그럼 순현가는 7천에서 뭘 빼면 돼요? 3천 빼면 돼요. 3천 빼면 되죠. 그럼 순현가는 얼마? 4천. 그럼 수익성 지수는 7천 나누기 3천. 그럼 몇 나왔습니까? 2.30. 2.3. 자, B로 갑시다. 2,675만 원 나누기 1.07. 그래서 현금 유입 현가 얼마? 2,500. 그러면 순현가를 구하려면 1,000만 원을 빼야 돼. 그러면 1,500. 그럼 수익성 지수는 2,500을 몇으로 나눠요? 1,000으로 나누죠. 1,000으로. 그럼 수익성 지수는 몇입니까? 2.5.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네. A보다 B가 수익성 지수는 더 크다. 순현가는 A가 크지만 수익성 지수는 어디가 커요? B가 크다. 됐습니까? 그럼 순현가법으로 한다면 A를 선택할 것이고 수익성 지수법으로 한다면 뭘 선택할 거? B를 선택할 것이고 이렇게. 근데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뭘까? 순현가법. 순현가가 4천이니까 A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C는 3,210만 원 나누기 1.07. 현금 유효가는 3천. 그럼 여기서 1,500 빼고. 그럼 순현가는 1,500.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B하고 C는 순현가가 같다. B하고 C는 순현가가 같다. OX, O. 되네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2가 되겠네. 2. 3천 나누기 1,500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몇이다? 2가. 그러면 A, B, C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은 A, B, C까지는 C가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겠네. 마지막에 있는 거 4,815만 원. 4,815만 원 나누기 1.07. 그럼 현금 유입 현가 얼마? 4,500. 여기서 1,500을 뺀다. 그럼 순현가는 얼마입니까? 3,000. 수익성 지수는 4,500을 1,500으로 나누니까 수익성 지수는 몇입니까? 3.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1분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1분 정도. 금방 하면 돼. 몇 번 연습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새롭게 형태가 나와버리면 오래 걸리고 이런 형태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오면 시간 여기까지 해도 1분 안 걸려요. 사람들은. 그리고 좀 곤란해면 되잖아요. 뭘 고르겠냐면 틀린 거 고르겠어요. 이제 가봅시다. 1번 A의 순현지 가치가 D의 순현지 가치보다 크며, 자 A 봅시다. A의 순현가가 4천, D는 3천 크며 B와 C는 순현가가 같다. B와 C 순현가가 같잖아요. 옳은 지문이죠. 맞죠? 2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뭡니까? D인데 B라겠죠. B.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 출제자 멋져요. 답은 2번에다 줘야 돼. 2번 아니면 3번. 5번에다 주면 출제자 벌 받아야 돼. 그잖아요. 2번에다 줬잖아요. 그래서 B가 아니라 D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성이 가장 큰 거. 자, 계속 가볼까요? 3번. 순현지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순현가가 가장 큰 것은 A. 4번 A의 수익성 지수가 B의 수익성보다 더 작다고 그랬습니다. A의 수익성은 2.3, B는 2.5, A가 작네. 5번 D의 순현지 가치는 D의 순현지 가치가 얼마입니까? 3천. 그러면 C의 몇 배다? 2배. 2배이다. 옳은 질문이네. 이렇게요. 자, 이 정도가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투자자가 3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럼 투자자가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가? 어떻게 투자하는 거? 자, 투자자가 3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투자 비용이,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봐요. 여러분이 돈이 지금 3천만 원 있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자, 1번 A만 투자한다. A만 투자하면 3천만 원 되는 거야. 자, 2번은 C 플러스 D. 그러면 3천만 원 됩니까?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있다면 A 하면 되는 거고 C 플러스 D 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A만 투자했습니다. A만 투자하면 V의 증대는 3천만 원 가지고 A만 투자했어요. V의 증대는 얼마요? 4천. 그렇죠? 이거 4천. 수년가가 4천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C하고 D하고 있어요. 그 V의 증대는요? 4,500.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주겠지.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일 때 A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CD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OX?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당신은 A만 투자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CD에 투자할 겁니까? CD에 투자해야지. CD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돈을 4,500만 원 버니까 선생님 4,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자, C에 투자하다면 1,500 벌고 그 다음에 D에 투자한다도 뭐 1,000만 원 벌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3천만 원 가지고 또 투자한다면 그런 거야.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 투자 분석에서,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자, 이 정도 됐어요.